수행을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지필평가를 망치면 이게 수행을 한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성적 차이가 많이 안 나, 사실은. 그렇잖아. 선생님들이 정말 얘가 뭐 과제를 아예 안 하지 않는 이상은 빵점을 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죠? 뭐 반토막 나고 이런 거 잘 없잖아. 많이 나야 몇 점 차이 나요? 한 서너 점 차이 나거나 이런데 시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험은 못 보면 뭐 잘 보내는 만점인데 나는 반타작 나 있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행평가가 물론 수행은 일단은 그 기간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 과연 성적에 뭐가 더 중요한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학교 활동이 있지. 그거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너무 목숨 걸고 해. 근데 성적 안 나오면 못 가요. 어차피 대학은. 그거 뭐하러 활동하니 그거를. 무슨 취미생활이에요? 응?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공부는. 일단은 지필평가나 성적이 우선.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인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성적을 먼저 보지 얘가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렇게 보진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을 본다. 근데 성적을 본다는 건 이 학생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성실한지 안 한지.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 누가 봐도 성실하게 생겼어. 저는 그런 평가 많이 받았거든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성실하지 않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수행평가 하시느라고 너무 근데 수행평가를 너무 잘하려고 너무 거기다가 목을 매다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수행평가 1, 2점 깎인다고 막 큰일 나는 건 아니라니까. 근데 공부 안 하면 진짜 성적 다 날아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니까 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다만 이제 공부도 조금 하셔라 지금부터. 내가 늘 드는 비유인데 길이 막힐 때는 밟아봤자 앞으로 못 나가요. 제가 차를 운전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딱 그 있잖아. 요즘 내비게이션이 조금 뒤에 빨간색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어. 여기는 초록색인데 저쪽이 한 10km 밖에 가면 빨간색이 될 때 있어. 그럼 막힌다는 얘기잖아. 그럼 저는 무조건 세려 밟아요. 최대한 제껴야 돼 이때. 진짜로. 저 앞에 가야 돼. 그래야 그나마 어떻게 돼 있어? 앞에가 있지. 그러니까 안 막히는 구간이 딱 지금 이번 달이야. 5월달에 애들 공부 안 할 거야 내 생각에. 정말 애들 없어. 지금 열심히 하세요. 지금 열심히 하면 이렇게 확 땡길 수도 있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 기말이 키포인트예요. 기말에 시험 잘 보면 등수가 정말로 많이 바뀌어. 근데 여러분 아직 느낌이 없지. 성적표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학교에서 몇 등 정도 하나 느낌이 없을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잘 못 느껴.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길이 막히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한 7월 되면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유 부려 애들이 보면. 그런 애들 많아. 아침반에도 벌써 뭐 선생님 저 한 달만 쉬었다 올게 이런 애들 많아요. 공부하겠어요 걔가? 놀겠지. 실컷 놀다가 6월달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한다고 한 달 바짝하고 그리고 시험 잘 보면 참 재수없는데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고 그냥 공부를 타고난 애들이 있지만 걔네를 빼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성적이 비슷한 애들은 다 놀고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확 치고 나간다니까. 진짜로 내 말이 만나 틀리나 봐봐. 일단 우리 시험 잘 보고 보셔야 되지. 알았지? 잘 보세요. 자, 2개만 하면 끝나요. 2개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린 그 나라 표현에 부정 표현이라고 해요. 부정 표현. 안 해, 못 해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 숙제는 안 했다 그래요? 못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그럼 개기는 거죠. 왠지 아세요? 아니라는 부사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요. 선생님, 저 숙제 안 할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뭐 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런다. 근데 원래 못했다라는 거 뜻이 뭐냐면 여기 써있는 대로 능력 부정이거나 아닌 뭐야?
외부적 상황 부정이에요. 애들이 쓰는 건 능력 부정일까? 외부적 상황 부정일까? 상황 부정이에요. 아, 선생님 어제 제가 학원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숙제하고 자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러대. 누구 탓하는 거야? 외부 상황.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탓하지 않고 외부 상황으로 돌려버리는 목부정을 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아, 선생님 숙제 못했어요. 그럽니다. 이제 안부정과 목부정은 뜻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부정. 요 예를 한번 적어볼래요? 자, 안부정은 의미가 단순부정하고 의지부정이 있어요. 자, 그녀는 안 예쁘다. 단순부정이야, 의지부정이야? 단순. 그죠? 그녀가 의지적으로 안 예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뭐 밤마다 자기 얼굴을 때린다거나, 그렇지 않나요? 이상한 화장품을 쓴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 예쁜 건 뭐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안 예쁘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밑에 거예요. 그녀는 안 아름답다.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애들이 오늘 꽤 있더라고. 어제 오늘 보니까. 안 아름답다 안 돼요. 그 다음 그녀는 안 돌아갔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녀는 안 공부했어. 안 되죠. 자, 왜 그럴까? 얘네들이 다 뭐야? 합성어나 파생어예요. 합성어나 파생어. 합성어나 파생어는 그러니까 앞에다가 안이나 못을 붙여서 만드는 부사를 그러니까 부정문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짧은 부정이라고 해. 안못이라는 부사를 써서 만드는 부정문을 짧은 부정이라는데 얘는 짧은 부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실제 문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여기 맨 아래 보면 있어요. 부정문의 제약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보이죠? 근데 거기 실제 문법 그 개념서에 보면 음절이 긴 용언의 경우라고 돼 있는데 야 이게 공부하다가 음절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절이 길다는 건 단어가 길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야? 단어가 이제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합성되거나 파생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안 바보스럽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와 스럽다가 합쳐진 거. 이해돼?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 공부하다는 공부와 하다가 결합된 단어야. 이해돼? 하다가 접사예요 심지어. 동사가 아니에요 이게. 네, 접사 있습니다. 동사 만드는 접사 있어요. 제가 이제 형태소를 가르쳐드릴 시간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안 아름답다, 안 돌아간다. 나 안 돌아갈 거야. 이거 안 돼요. 왜? 안 돌아가면 안 돼. 가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안 돌아갈 거야.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그죠? 안 됩니다 원래는. 안 공부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형태를 어떻게 써야 돼요? 긴 부정만 하게. 아름답지 않다, 지않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지? 공부하지 않는다. 아, 그거 보니까 그러네. 야,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그죠? 쓰죠? 쓰죠? 근데 그 문법에서 틀린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해되지?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봐봐. 그 명령문에 지마라, 지말자, 뭐 지맙시다 있습니다. 성명문이라는 거. 그래서 안 만나라 이게 돼야 안 돼요? 자, 명령문은 아라 형태인데 만나라 이거 돼요, 그죠? 긍정문은 돼요. 만나라. 야, 너 쟤 좀 만나라. 되죠? 근데 쟤 좀 안 만나라 이게 안 돼요. 못 만나라, 안 만나라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형태가 어떻게 돼? 만나지 말아라. 만나지 말자 형태로 쓴다는 거죠. 만나지 맙시다. 이 정도만 쓰면 아시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체험. 난 학생이다의 부정은 난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돼요. 그죠? 참고적으로 이다가 뭐야? 부사. 아니, 조사야, 조사. 서술격 조사라고 있어. 그럼 서술격 조사를 아니다라는 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난 학생이 아니다. 보호를 취하는 아니다라는 동사로 바꿔준다. 그 다음 밑에 봐봐. 철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고 이러면 이 뜻이 세 개가 생긴대. 이게 처음 보시나요? 중학교 때도 이런 거 시험 안 봤지. 이게 뭐 부정적 표현에 중의적 표현 막 이런 거 안 배우셨죠? 어? 했어요. 했어요? 한 사람.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라 쌤이 그냥 단적으로. 어디 학교 선생님이? 아,
학교 선생님이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내서 하시는 거야 그런 거는. 근데 니네 한 적 없지? 네. 학교 선생님이 안 하시니까 개우시.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야? 이게 말을 되게 애매하게 많이 써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철수가 그 책을 읽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에는 세 개의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철수를 부정하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책을 부정하는 거, 세 번째는 읽다라는 걸 부정하는 뜻이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 안 배워가지고 몰라 이거. 근데 그냥 모른 채로 많이 써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사람 많죠. 그죠? 난 너랑 틀려 이렇게 했습니다. 틀리다는 틀린 표현이죠. 난 너랑 달라가 맞는 표현인데 이걸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해져요. 이게 점점 내가 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문에 나오고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더 잘 나오는데 위에 두 개 다 볼게요. 철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이거 잘못했다. 철수가 그 책을 읽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꿀 때 은이나 능이 보조사인데 걔를 붙인 애가 부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철수를 부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에 문장처럼 철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철수가 아니라 뭐야? 다른 사람이 읽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철수가 그 책은 읽지 않았다 이러면 다른 책을 읽었다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철수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어. 그러면 책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뭐 라면 받침대로 썼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 밑에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이거 모의고사의 단골 문제거든. 그럼 다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니? 전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 시험 문제 오답이 뭐가 나오냐면 다를 뭘로 바꿔? 전부로 바꾸거나 전부 다로 바꾸면 중의적 의미가 사라진대.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는 건 뜻이 두 개야. 첫 번째 분이 아예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야? 일부는 없고 일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뜻이 두 개가 생겨버려 이게. 그럼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지? 문법이 안 맞아. 그래서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손님이 다자를 전부로 바꿔. 그럼 전부 오지 않았다. 이러면 해소가 된대. 될까 안 될까? 손님이 전부 오지 않았다는 말도 뜻이 두 개가 생겨요. 아 그런데. 이 말인데 손님이 전부 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한 명도 오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100% 일부는 오고 일부는 왔거나 이런 뜻이 똑같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전부 다. 그치? 네? 그래도 해결 안 돼. 예. 전부 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전부 다 해도 똑같아요. 전부 다 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될까? 자 봐. 손님이 전부 다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일부 왔고 일부 안 왔다는 뜻이 되잖아. 근데 전부 다로는 해석이 안 돼. 두 개 붙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결책은 뭐냐면 첫 번째 뭐야? 전체 다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로. 아예.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러면. 아예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일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다는 오지 않았다. 전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돼요? 거의 오지 않았다. 거의 다 오지 않았다. 똑같은 뜻이에요. 거의를 쓰면 일부는 왔다는 뜻이 되겠다. 일부는 되고, 그지? 0%는 안 되게 돼. 아예다. 아예다는 0%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뭔가 단어를 추가해서 하는데 시험에서는 뭐 그 정도는 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전부나 전부다를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에요. 엄청 빨리 끝내서 그렇지. 또 시험 때문에 나는 선생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무한무 선생님이 내 영상 볼 일은 없겠지만 아니 문법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보면 애들은 뭐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맞아요. 저희 외부신 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그렇긴 할 텐데 내 생각은 아무튼 문법에서 많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1차적으로.
문법에서 약간 애들이 우수수 이렇게 쓸려나갈 가능성도. 자, 니네 살아남으셔야 돼요. 네. 진짜요, 진심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곡입니다. 인형 표현.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너무 빨리. 허허. 자, 거기 직접 인용 표현해 보시면 직접 인용은 뭐 써요? 네, 큰 따옴표를 씁니다. 큰 따옴표 이렇게 써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었는데? 말 그대로 뭐라 그래야지? 띠도라고 귀여운 거예요? 띠도라고 하긴 인용할 때 씁니다. 아, 이런 거야? 아, 실제로 인용이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하는 아, 마흔 후반에 남자가 이런 걸 쓰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인용절에다 큰 따옴표를 쳐놓고 그 다음에 뭐해? 라고를 붙여요. 이 라고가 이름이 뭐냐면 조사야. 인용격 조사라는 게 있어. 그러면 밑에 봐봐. 그중 하나가 나서서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온 거를 직접 인용이라고 그래. 그죠? 근데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풀어낸 거를 우리가 간접 인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보면 그중 하나가 나서서 자, 근데 봐봐. 홍길동이 지가 말할 때는 나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야? 지가 되지, 지가. 그래서 바뀌어, 대명사로 바뀌어. 자기가 바로 그다음 홍길동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홍길동이라가 돼. 이라가. 근데 자, 조심하셔야 돼. 자, 여기서 홍길동이라고가 아니고 뭐야? 홍길동이라 고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접 인용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홍길동이 한 말을 누구 입장에서 다시 말한 거야? 네. 내 입장에서 다시 인용한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홍길동은 내가 아니고 누구니? 저 녀석인 거고, 그죠? 그럼 자기가 바로 홍길동이라고 외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되니? 네. 그럼 밑에 내려와봐. 이게 종류가 한 5가지가 있어요. 여기 간접 인용의 종류 보세요. 자, 일단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자, 이거 인용 파트는 이것만 돼. 이거 직접 인용을 뭘로 바꿔? 간접으로 바꾸거나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 문제만 돼. 여기는. 근데 여기 보면 종류가 5개인데 평서형. 친구는 나에게 지난주에 자, 거기 밑줄 봐. 지난주죠.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서류를 줄게겠다는 건데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이때 다운표 안 했으니까 내가 친구지, 친구. 그래서 써봐, 우리가. 내가 친구죠. 아. 그지? 이게 친구가 한 말이야. 친구가 내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친구잖아. 친구가 다음 주에 서류를 줄게라고 말했다고, 그지? 자, 얘를 만약에 내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는 나에게 지난주에. 내가 아니잖아, 친구는. 네. 그러면 나를 뭘로 바꿔? 자기가. 저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 자기가. 자, 지난주에 말할 때 다음 주였으니까. 이번 주. 그지? 나한테는 이번 주인 거야. 이 말 이해돼? 자, 시간표이 바뀌지, 그지? 그럼 지난주에 다음 주였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번 주인 거지, 이번 주. 이제 이번 주에 서류를 줄게 그랬으니까 나는 뭘로 바꿔? 주겠다라는 평서형을 쓰는 거야. 주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거 연습해 보셔야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의문형. 그는 나에게 너 어디에 살니? 자, 여기서 너가 누구야? 너 동그라미 봐. 그치? 너는 나야. 나가 되지. 그럼 얘 다음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자, 그는 나에게 내가 어디에 사니? 이렇게 된 거는 사느냐가 돼. 사느냐. 이렇게 돼. 이해되지? 사느냐, 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냐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좋느냐 그래요? 좋냐 그래요? 너 지금 기분이 좋느냐야? 좋냐야? 좋냐가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기분이 좋는다 돼요? 안 돼요? 좋아라 돼요? 좋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현재 명령 형용사 안 돼. 그러면 형용사예요. 형용사일 때는 느냐가 아니고 뭐 써? 야를 써. 형용사일 때는 야를 써야 돼. 그럼 기분이 좋느냐가 아니고 뭐야? 좋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동사일 때는 느냐를 써야 돼. 그럼 먹냐고 물었다. 너도 저녁 먹냐고 물었다. 이게 아니야. 너도 저녁
먹느냐고 물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거 헷갈려요. 근데 하시다 보면 너 집에 가냐고 물었다. 이게 안 이상하지. 그게 틀린 거야. 근데 문법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럼 집에 가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형용사면 뭐 써? 야구를 쓰시고 야를 쓰시고 이해돼? 야구를 쓰시고 동사일 때는 뭐 써? 느냐를 쓰셔야 된다고. 됐어? 그럼 여기는 뭐냐? 집에 아니요. 산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다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느냐고 이렇게 돼. 사냐고 물었다는 틀린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느냐고 물었다. 그 다음에 너 내일 학교에 와. 얘는 명령형입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자, 너니까 너는 여기서 누니? 선생님 철수한테 너니까? 철수지 철수. 아니 나 아니지. 철수한테 말했잖아. 그럼 철수가 너야, 그지? 여기서 너는 철수야. 그럼 풀어내면 어떻게 돼? 선생님께서 어제 저기 어제를 빼먹었네. 어제 철수에게 너는 누구니? 철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생략해도 돼, 그지? 철수가 두 번 나오니까 철수에게 제가 거기 빼먹었네. 어제 내일이니까 언제예요? 오늘이죠. 오늘 학교에 와. 와는 명령형은 어떻게 돼요? 오라고가 됩니다. 오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영주가 나에게 나 이렇게 쓰니까 여기 나는 누구야? 영주지? 네. 그죠? 그러면 자기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그지? 영주는 나에게 자기와 밥 먹으러 가자고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가자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돼. 되지? 마지막 어머니께서 나에게 감탄형입니다. 네가 내가는 누구예요? 나죠? 엄마의 너는 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셔서 내가 든 꽃이 참 예쁘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내가 든 꽃이 예쁘구나는 그냥 평소 형태랑 똑같이 됩니다. 예쁘다고 하셨다. 끝.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네. 촬영을 중단해요.